안녕하세요. 시니어 영웅TV입니다. 역대급 비탄감 드디어 시작합니다. 113만 명의 빚을 없애주고 324만 명은 신용사면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일반인도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나는 대상에 포함될까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 비탄감 2가지 방식과 진행 상황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비탄감 정책은 2가지입니다. 첫째, 성실하게 빚을 다 갚은 분들의 연체 기록을 지워 새 출발을 돕는 신용사면. 둘째, 7년 넘게 묵은 빚을 한꺼번에 정리해주는 배드뱅크입니다. 먼저 신용사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20년 1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 사이 5천만 원 이하 대출을 연체했던 분들인데요. 올해 12월 말까지 전액을 갚으면 성실상환자로 인정받아 연체 기록이 깨끗하게 삭제됩니다. 그 규모가 무려 324만 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이미 약 272만 명이 혜택을 받았고 남은 52만 명도 올해 안에 갚기만 하면 연체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번 신용사면 혜택은 5천만 원 이하 빚을 진 사람들에게만 돌아갑니다. 큰 빚은 대부분 자산가나 사업자의 경우라서 서민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연체 기록은 신용정보원에는 1년, 신용평가사에는 최대 5년까지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 신용카드 발급 한도 상향 같은 금융생활 전반에 큰 제약이 따라왔죠. 하지만 이번 조치로 연체 기록이 사라지면 개인은 평균 31점,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무려 101점이나 신용점수가 오를 걸로 예상되는데요. 신용점수가 오르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1금융권 신규 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나 한도 상향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더 와닿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390만 원을 연체했던 A씨는 어렵게 전액을 상환했지만 기록이 남아있어서 시중은행 대출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서 더 낮은 금리로 새 대출을 받을 길이 열린 거죠. 또 B씨는 창업자금 대출 400만 원을 연체 후 갚았지만 연체 기록 때문에 신용점수가 크게 떨어지면서 카드 사용이 정지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기록이 삭제되면서 다시 카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이번 신용사면 제도 빚을 그냥 탕감해주는 게 아닙니다. 성실하게 끝까지 갚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제도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신용사면이 성실상환자를 위한 제도라면 이번에는 끝내 빚을 갚지 못한 분들을 위한 채무 탕감 정책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는 왜 채무를 탕감해주는 걸까요?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가 겹치면서 많은 분들이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장기 연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이고 통장 개설조차 어려워집니다. 결국 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되고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죠. 방치할 경우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체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캠코 산하의 배드뱅크라는 전담기구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기구가 장기 연체 빚을 한 번에 정리해줄 예정인데요. 정부는 배드뱅크가 채권을 평균 5%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예산을 잡았습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짜리 빚을 5만 원만 주고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번에 정리 대상이 된 채권은 대부분 회수 불가능한 무담보 장기 연체 채권으로 규모만 해도 약 16조 4천억 원, 지원 대상은 113만여 명에 이릅니다. 총 8천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절반인 4천억 원은 정부 2차 추경 예산, 나머지 4천억 원은 금융권이 부담합니다. 다만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이 누가 얼마씩 부담할지를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이라 출범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정리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채권을 소각해 빚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깎아주고
나머지는 최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고 때문에 7년 넘게 연체 중인 C씨가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빚이 전액 소각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생겨 조금씩이라도 갚을 수 있는 D씨라면 빚의 대부분을 감면받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즉, 단순히 모든 빚을 다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전액 탕감과 부분 감면을 나눠 적용하는 겁니다. 물론 그럼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만 손해 아니냐는 도덕적 해이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는 아무 빚이나 다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투자나 도박으로 생긴 빚은 아예 제외하고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 채무로만 한정했습니다. 정부도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해 도덕적 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장기 연체 채권 정리 정책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부실채권 적립펀드,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문재인 정부의 소멸시효 지난 채권 탕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처럼 정권마다 이름과 방식은 달랐지만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이번은 무담보 장기 연체 채권을 대상으로 한 규모와 체계 면에서 역대급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빚 탕감 정책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됩니다. 성실하게 빚을 다 갚은 분들에게는 신용사면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끝내 빚을 갚지 못한 분들에게는 배대뱅크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물론 빚 문제 하나만으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이번 조치가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숨통을 틔워주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정책 어떻게 보시나요? 성실한 사람에게 공정한 기회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가 걱정된다라고 보시는지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니어 영웅TV는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책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